자, 반갑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주인님들 장승입니다. 제가 또 며칠 쉬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5월 8일부터 20일까지 1, 2, 3, 4, 5 거의 한 9거래일 만에 지금 고점 대비해서 24%가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포스코홀딩스만 그런 게 아니라 기타 다른 2차전지들이 있죠. 그런 애들도 다 똑같이 박살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차전지 쪽으로 뭐 수급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뭐 이제 팔고 있는 배터리에 뭐 제품이 많이 안 팔린다든지 그런 문제냐라고 따졌을 땐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 2차전지 쪽에서 왜 이렇게 깊은 하락이 나올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메인 종목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예요. 지금 반도체 붐이 너무 크게 불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우리 시장의 종목이 거의 한 3천 종목 가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몇 개 종목이죠? 두 개입니다. 걔네들 합하면.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이, 특히나 개인 투자들이 이 두 개 종목을 살려고 계속해서 달려들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2,998 종목에 있는 자기네들의 자산을 빼서 이쪽으로 몰빵하고 있는 장세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하루에 개인 투자들의 코스피 매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착시 효과죠. 이 코스피 매수가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물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아, 이거 코스피 매수 많이 하는데 왜 포스코리스 못 가냐 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의 물량이 전자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전닉을 사고자 사람들이 계속 뭐 포스코홀딩스 그 외에 2차전지 다 팔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 2차전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수급이 일시적으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적정 가치보다 더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진짜 이거 세부적으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간, 이 하락 구간 있죠. 하락 구간에서 진짜로 이게 하락하는 하락 사이클에 돌아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누가 팔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개인들이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기관 투자자?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 이런 애들이 팔아야 됩니까? 진짜 찐 하락이면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팔았어야 됩니다. 포스코홀딩스 이 하락 구간에서. 근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때 팔았습니까? 아니죠.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습니다. 오히려 판 거는 이때 동안에 개인 투자들이 더 많이 팔긴 팔았죠. 외국인들은 중간중간에 의미 있는 요 매수를 하면서 매도는 오히려 안 나가고 계속해서 의미 있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고, 기관 투자들은 여기 있는 보험이나 금투 제외하고는 연기금은 원사이드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락의 주체가, 하락 사이클의 이 주체가 기관 투자나 외국인 투자들의 대량 물량이 나간 게 아니라 일시적인 수급 이동으로 발생한 하락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포스코홀딩스 끝났네가 아니라 지금 내려온 이 시세는요,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구간에 놓쳤었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맛있게 담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수급이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수급이요, 여러분들? 전자닉스의 수급이 시장으로 풀려서 2차전지, 바이오 뭐 그런 쪽으로 수급이 풀려서 돌아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리튬에 대한 가격이 추가적인 신고가를 뚫어줘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세 번째로 불거지고 있는 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포스코홀딩스한테는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닙니다. 물론 시장에 대해서는 타격이긴 한데 큰 타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수급 부분은 사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닉스의 상승이 멈추는 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얘는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 리튬 신고가를 가는 거, 요거는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리튬에 대한 가격이 신고가를 단기간에 한번 뚫었었습니다. 언제 뚫었죠? 5월 12일 날 정확히 뚫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리막길을 좀 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보게 되면 리튬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구간인 겁니다. 지금 여기 단기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박스권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튬에 대한 가격은 여전히 여러분들 수요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수요는 결국에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랑 그다음에 로봇 배터리 쪽, 전고체 배터리 쪽 만들어지는 거 있죠. 이 두 개 쪽의 수요가 계속해서 확산될 것이다. 그러면은 계속 리튬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이랑 똑같겠죠. 반도체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반도체도요, 결국에는 AI가 발전하면서 결국에는 뭐가 필요해졌죠, 여러분들?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해졌고 이거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가고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시세 연동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 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튬도 어쨌든 수요에 대한 니즈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리튬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보여주는 거고,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은 포스코홀딩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배터리에 대한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마진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도체 AI 사이클과 똑같이 대조해서 보면은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논리로 했을 때 리튬 가격이 여기서 내려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이 후자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이제 금리에 대한 건데, 이제 시장에서 물가, 그러니까 이란이랑 저 뭐죠, 여러분들? 미국이랑 전쟁을 하면서 지금 거의 유가가 100불 이상으로 그 상승한 지가 이제 거의 3개월 정도 됩니다. 거의 1분기가 지난 시점이죠. 근데 3개월 정도 고유가를 유지하고 있는 거면 당연히 물류 운송 비용이 높아지죠. 물류 운송 비용이 높아지면은 그 가격을 판매자들이, 생산자들이 어디에 가격을 녹입니까? 자기네들이 파는 제품 가격에 더해서 판매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물가가 상승을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가 시장에 지금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보세요. 금리를 인상시키면은 어디에 안 좋습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에 안 좋습니다. 왜냐?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2%로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은 1억을 빌렸을 때 대출금이 1년에 얼마죠, 여러분들? 2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높아져서 4%가 됐어요. 그럼 1억을 빌려도 똑같은 금액이지만 내 이자는 40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1년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금리가 싸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B2를 해서 주식시장에 돈을 끌고 와요. 이 B2가 주식시장의 상승 동력을 만들어주는 그 원초적인 그 핵심이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제 빚을 지면 질수록 이자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빚을 질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빚을 갚아가지고 내가 나가야 되는 그 신용 이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덜 내려고 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조금 인색해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이 내리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약간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을 할까 말까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을 사람들이 떠나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역설적이게요. 금리 인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들? 현금성 자산이 자기네들 자본이 많은 애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현금성 자산이 많으면 대출 여력이 이 회사는 자금 조달을 할 때 대출을 안 하고 자기네들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금 여력이 많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숙기 산업으로 자리 잡은 애들은 오히려 좋은 흐름을 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기라고 해가지고 모든 종목이 다 하락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자기네들 이제 자산 여력이 되고 제품 판매가 원활하게 해서 현금 수급이 잘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가격이 방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하는 기업이 어디죠? 결국에는 포스코홀딩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신경을 그렇게 크게 쓰지 않아도 된다. 물론 내리는 게 시장 전체적인 자금 유입에는 좋아요. 근데 내린다고 해가지고 포스코홀딩스한테 안 좋냐? 그건 또 막연하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일단은 포스코홀딩스가 단기간에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굉장히 낙심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굳이 그러지는 마시고 이 구간이 오면은 여러분들 오히려 더 좋은 가격에서 줄 수 있는 구간이
다시 한 번 더 찾아왔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를 하루 이틀 원투데이 보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뭐 1년에서 길게는 뭐 한 2, 3년까지 보고 투자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뭐 이런 하루 하락, 하루 상승 이런 거에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 삼성전자 파업에 관련된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 오늘 장중에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고점 대비해서는 스트레이트로 거의 한 5% 바닥으로 바뀌었죠. 이게 왜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총파업을 한다고 해요. 21일은 내일이죠. 내일부터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파업 들어가면은 삼성전자 이익률이 진짜 급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에서는 반도체를 생산하잖아요. 근데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이 웨이퍼라는 그 굉장히 평평한 판에 반도체를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서 이거를 잘라가지고 쓰는 게 반도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생산 공정이 멈추게 되면 이 웨이퍼를 한 번 멈추고 다시 가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하루 이틀 파업하고 다시 일을 재개한다고 해가지고 웨이퍼가 바로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라도 파업을 해서 공정이 멈추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파업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갑자기 5% 스트레이트로 밑으로 박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이런 하락이 얘만 하락하면 상관이 없는데 삼전이 뭡니까, 여러분들? 시총 1등이잖아요. 얘가 급락하니까 다른 애들도 다 급락한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삼전 파업 얘기 나오니까 이제 쭉 코스피 다 밀리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쭉 밀리죠. 그러니까 3전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3전 때문에 오늘 포스코가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이유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3전 파업 얘기 나왔을 때 포스코도 쭉 밀렸죠. 이때 당시에 거의 한 10,000원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뭐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지금 시장에서 핵심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게 뭔지는 저도 다 알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또 저도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나 빠그러진다고 2차전지 바이오 또 다른 뭐 조선 이런 애들이 하락을 하는 게 솔직히 좀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잖아요. 삼성전자 개별학제인데 이게 같이 가는 게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참 그래도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오를 때는 삼성전자 혼자 오르더니 내릴 때는 또 연대 책임이라는 게 좀 억울하긴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우리만의 투자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우리가 체크할 건 체크하고 잘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하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팔고 도망가는 포인트가 아니라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구간까지 왔다라는 것까지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베스트의 시나리오가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건데 중요한 거 제 채널 구독까지 해주시면 너무나도 완벽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2차 전지를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은 제 채널에 구독을 하셔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아마 시장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꽤 많이 되실 겁니다.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기업들을 브리핑 드리는 채널이거든요.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도 달아가지고 이렇게 소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왔다고 아주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많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비가 좀 오고 춥거든요.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